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김성환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럼 단단한 연골이 부드러워지면서 약해지고 또 닳고 파열되고 이렇게 이 연골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이 있을까요? 그 이유도 궁금한데요. 우리 몸은 이제 항상성이라고 하죠. 지속적으로 이제 그 성질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제 관절 연골도 마찬가지인데요. 관절 연골 속의 연골 세포는 이제 여러 환경에서 오는 눈에 보이는 손상,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에 대해서 치유 과정을 끊임없이 밟고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손상 재생 관계에서 불균형이 생기면 연골이 약화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퇴행성 관절염을 부르는 이 골관절염 역시 이 연골 손상으로 인한 걸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연골 손상이요. 하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의사들도 연골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최근에 많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게 된 건, 관절은 연골뿐만 아니라 연골 밑에 있는 뼈, 그리고 이제 연골 사이에 있는 저희 연골판이라고 그러죠. 연골판.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이 막이라고 하는 활액막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모든 구성 요소가 실제로는 다 문제를 서로 일으킬 수가 있고, 그것들이 서로 사교모 작용해서 나타나는 게 관절염이다. 그래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어디가 주 원인이냐, 이것보다는 연골이 이제 벗겨지고 갈라지고 하는 거는 최종 산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무릎 통증을 부르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만 이 증상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골관절염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요? 골관절염을 저희가 정의함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질환 자체가 중년 이후에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40, 50대 많이 이후에 생긴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활동성 통증과 부종입니다. 즉 가만히 있을 때 아픈 건 아니라는 거죠, 초기에는. 그래서 보통 대비되는 류마티성 관절염 같은 염증성 관절염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따라서 우리가 조조강직, 아침에 일어나서 붓고 아프고 안 움직여지는 거는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고, 이제 걷거나 움직이기 시작할 때 통증이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오자형 또 다리, 오다리라고 하죠. 그래서 골관절염에 이게 위험을 높인다는 말도 있고, 또 골관절염이 심할수록 또 오자형 다리로 변형된다는 말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논란의 여지는 아직까지 있습니다만은, 오자형 다리 자체가 골관절염의 위험을 높인다 하는 것은 아직은 정설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골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 오자형 다리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진행이 빠르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즉 오자 다리가, 건강한 사람이 오자 다리가 있다고 해서 골관절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건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관절염이 진행될 때 관절 사이가 이제 안쪽이 주로 다르니까 관절 간격이 줄어들죠. 그렇게 되면 2차적으로 오자 다리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골 변형도 약간 동반이 되면서 진행된 관절염에서는 오자 변형이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치료의 단계랄까요? 상태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초기에는 체중 조절하고 운동 습관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고요. 현재까지의 가장 큰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치료입니다. 체중 조절이 치료라고 말하면 다들 어색해 하시긴 하시는데, 가장 증거 수준이라고, 저희가 이제 의학에서 증거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연구가 많이 돼 있고 확실한 효과를 보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것들이 조절이 잘 안 될 때 저희가 진통제라든지 소염제를 이제 복용하게 되고요. 약물은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하고 단기간 가급적 드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천연 물질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골관절염 보조제 또는 약물들이 많이 출시돼 있는데, 그런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연골 주사라든지 또는 스테로이드 주사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공관절 수술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자가줄기세포 치료나 유전자 치료제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검증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자가줄기세포
치료, 줄기세포 자체는 이제 골관절염 치료제로서 많이 저희가 이슈화됐었고 바라고 있고 미래의 치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골관절염 치료제로는 이제 동종 줄기세포죠. 예, 동종. 그러니까 나의 줄기세포가 아닌 타인의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이 골관절염 수술 방법으로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인정됐고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자가줄기세포 치료는 현재까지는 아직은 시험 단계라고 보시면 맞고요. 일부 기관에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이제 치료제를 쓰고 있고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돼서 그게 결과가 명확하게 더 이제 확립이 된다면 많은 분들도 이제 치료제로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유전자 치료제라는 거는 이제 정식 명칭은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물질을 내뿜는 유전자가 적용된 역시 남의 연골세포를 주입하는 거고요. 그래서 연골세포를 주입하는데 그게 이제 유전자가 적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유전자 내용은 사실은 관절염을 완화시키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TGF-베타라는 물질을 좀 더 많이 분비하는 세포를 넣어주는 게 되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먼저 출시가 돼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주사를 맞으실 수가 있고 현재까지는 3년 정도는 통증 완화 효과가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지금 계속 조사 중이기 때문에 더 장기간의 효과에 대해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너무 또 이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지 않은지 이게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최후의 수단이죠. 네, 최후의 수단인데 또한 유일한 치유 수단이기도 합니다. 골관절염을 치유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인공관절은 골관절염을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예, 치유긴 치유입니다. 유일한 치유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또 여러 가지 삶의 질을 고려한다면 너무 주저할 필요만은 없는 치료라고 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 후에 조심할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인공관절 자체는 이제 기계적 설계로 되어 있죠. 그 말은 인공관절의 가장 적절한 관절 운동 범위와 강도들은 이미 약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이나 운동 범위를 넘어선 동작들을 지속하게 되는 거는 가급적 삼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쪼그려 앉는 동작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뭐 장거리 달리기를 하신다거나 격렬한 구기 운동을 한다거나 경사가 심한 등산을 즐기시는 거는 좋지는 않습니다. 또한 체중을 꾸준히 조절하셔가지고 하중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력도 강화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적인 점검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외부 물질을 끼워 넣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에 어느 이상 부분을 발견해야지 그 인공관절 기구 자체의 생존율을 길게 유지할 수 있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무릎 건강을 위한 방법, 그러니까 연골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아직까지 이제 연골을 보호하는 방법이 뭐다라고 이렇게 나오기는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골관절염 증상을 완화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체중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법. 보통 자기 체중에서 5kg 정도를 빼면은 골관절염 환자가 한 50% 준다고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체중 부하 같은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근력 강화 운동이 중요하겠죠. 그중에서는 대부분 대퇴사두근을 강화라고 그러는데요. 다리 신전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허벅지 근육 중에 본인 앞을 만져서 이렇게 두툼하게 허벅지 근육이 있는 분들은 무릎 통증이 대부분 많이는 없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잘 견디는 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체중 부하를 덜하는 수영이 좋냐, 뭐 땅에서 뛰는 게 좋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운동이 어떤 운동보다 더 열등하고 우월하다는 공식적인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운동을 어떤 운동이든 하는 게 좋다는 보고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일반 환자들이나 일반 분들이 운동선수처럼 운동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든 본인의 몸에 맞는 어떤 운동이든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는 뭐 여러 가지 걷기나 수영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